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은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이 정부의 옥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대출을 바짝 조여놨고 이 양도세 중과 시행이 됐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하수제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이번 달 중에 보유세 카드를 건들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를 좀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까요? 이 정부 정책에 맞물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리얼PS의 박대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 신관 2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대성 본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 열어둘게요. 070-5143-7902번도 기억하고 계시죠? 전화 문자 지금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6356번 끝자리 오늘 열어놓고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어디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희 영등포동입니다. 영등포동? 11구역하고 12구역 재개발 예. 어디로 선택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예. 네, 앞으로 기간은 얼마 기간 안에 시작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네네네.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네네.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며 네. 각종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영등포동 5가라고 말씀 주셨죠? 여기 한번 네네.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네.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재건축 우리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인데 여기 뭐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앞으로 영등포 그 시장 그쪽에 낙후되어 있는데 개발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결론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 재개발이잖아요. 네. 시간은 누구도 예측을 하기는 힘든데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 되면 분명히 투자적인 측면으로서 당연히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은 맞는데 투자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전망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좀 보세요. 네. 자, 우선 보겠습니다. 11구역하고 12구역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영등포 시장역 인근에서 뭐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두 군데인데 다 그 역세권이고 접근성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징들이 다 지금 현재 요 두 군데 다 이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요 사업들은 다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관건은 시간이에요. 네. 관건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지금 11구역이라든지 12구역들이 1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뭐 추진이 단계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추진위가 돼서 향후에 조합 설립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재개발을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얘도 지금 추진위까지 오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거의 한 7, 8년이 그냥 소모된 상황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12구역은 지금 추진위도 없이 아직까지 그냥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만 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영등포구청에서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추진위까지 오는 데만 해도 지금 7, 8년 정도가 걸렸는데 얘가 사업이 완료되는 시간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 재개발은요, 못해도 15년, 16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그 뒤에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느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입지적인 측면에서야 부정할 게 없지만 이 들어가시는 자금, 생각하시는 자금에 비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그 기간으로 나눴을 때 나한테 수익률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꼭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10년 후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지금 현재 호재가 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단기 단발성으로 치고 빠질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책의 흐름을 역행해서 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지는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흐름에 맞춰서 간다면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본다면 뭐 10년 정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10년 후에 어느 정도 그림이 제대로 잘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 투자 효율성이 좀 많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고르셔야겠다 하시면은 11구역을 고르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네.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11구역이 맞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같으면 차라리 이미 호재가 실현이 돼서 내가 어쨌든 10년이라는 기간을 가져가는 동안 호재가 실현돼서 일대의 어떤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뭐 이주라든지 개발 호재라든지 다른 호재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 내가 장기로 가져가면서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사업들에서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사업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재개발 지역들의 대형 지분은 못 사고 조그만 빌라를 사실 거 아니에요. 네. 소형 지분을 보실 거 상가.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런 소형 지분들은 개발이 해제되는 순간 가장 큰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여력이 많으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시라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조금 더 분산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볍게 이렇게 좀 투자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 한번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거 말씀 주세요. 어디 네,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분당이요. 분당이요. 정자동 상록 우성 아파트 예, 55제곱미터니까 22평이에요. 예, 예. 이게 지금 많이 꼭지까지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전세 끼고 뭐 거주 겸 투자로 매매를 할까 하는데 예. 좀 부담돼서 좀 새끼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의뢰 부탁드릴게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이것이 과연 지금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투자로 일단은 시작을 해서 추후에 이제 실거주도 고려를 하신다는 거죠? 네네, 우리 아들이 들어갈 거예요. 가게 되면. 네네. 알겠습니다. 정제도 상록 우선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드님이 나중에 실거주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결론은요. 네. 매수하셔도 괜찮다. 아,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라고 좀 결론 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셔도 괜찮아요. 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관망세로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의 좀 그런 규제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주택의 수요는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요런 자리들은 절대 뭐 가격적으로 빠지거나 안 좋은 흐름이 들어와서 투자 겸 거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교통인데 이런 교육과 교통이 함께 좋은 자리들은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수요층이 들어오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교육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에 대한 어떤 우선 선발권 이런 게 폐지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특목고들이나 자사고들이 이제 평준화되는 타이밍.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유명했던 우리 파라콘들 있죠. 소위 말해서 교육이 유명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자리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타이밍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교통까지 같이 좋아서 교육적인 어떤 실거주적인 측면하고요. 네. 교통이 좋아서 어떤 거냐면 직주 근접이 좋은 거. 요런 두 가지의 여건을 가진 아파트들은 가격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자리들도 교육이 좋은 대치라든지 반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저쪽 목동 일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들은 앞으로 그 가격이 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규제가 네.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예.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아예 유학을 보내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런 교육이 좋은 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좋은데 직주 근접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우성 아파트예요. 바로 옆에 정자역이 지금 분당선하고 신분당선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예, 교육적인 측면도 좋고 교통적인 측면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옆에 순회동 쪽에 학원가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판교 쪽에서도 지금 이런 분당역 이쪽 분당 일대 정자동이나 순회동 일대에 학원가를 쓰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들은 추가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임차 소유자들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직주 근접,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그럼 짧게 질문할게요. 시간 네. 없으시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이제 한 달 사이로 한 1억 가깝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단기로 많이 올라서 추후로 조정이 지금 그 대출 규제도 있잖아요. DSR. 네네. 그래서 이거 좀 빠지면 혹시 제가 원망을 받을까봐 아들한테. 아,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네. 네. 하나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무마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이주 수요가 있어요. 네. 인근에 지금 한솔마을 일대에 뭐 5단지 이런 데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주가 나옵니다. 네. 이주가 나오게 되고 위쪽으로도 지금 공무원 여기 3단지, 4단지 요 일대도 향후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소형이에요. 네. 작은 평형이란 말이에요. 20평대. 그럼 여기서 이주가 나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이런 우성 아파트로 20평대 작은 걸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수요층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조건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향후에 아드님이 실거주 하신다면 거주를 좀 중점적으로 놓으시되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락보다는 약간의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고 실거주 목적을 좀 중점으로 두신다면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저희 세미나 매주 열고 있거든요.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십시오.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리얼 PS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규제 정책 속에서 살아남는 소액 투자 기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남영역 1번 출구 근처입니다. 2077-6356번으로 예약해 주세요.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궁금하신 곳이요. 어디를 예, 보면 예. 좋을까요? 아, 저기 성남 분당구 예. 정자동에 있는 삼록 우성 아파트 18평형인데, 예. 예, 거주 겸 투자로서 전망이 좀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 지역에 궁금증을 가지고 예.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예, 아, 앞서서도 예. 정자동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한번 계속 예, 점검을 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본부장님.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같은 그 아파트 질문하신 분이 같이 연결이 되셨네요. 예, 예. 네, 우선은 제가 아까도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나 방송을 못 보셨나 봐요. 아, 지금 예, 그냥 예. 전화를 하시나 봐요. 근데 우선은 요 아파트는요. 예, 예. 그 기본적으로는 실거주 측면으로 보셨을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아, 네, 예. 매수하셔도 괜찮고 그 예.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교통적인 부분 그래서 어떤 예, 예. 직주 근접 이런 부분들이 예. 괜찮고요. 그리고 예. 이제 향후에 인근에 이주 수요가 있어요. 아, 예. 그런 이주 수요자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예, 예.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 위쪽에 판교가 가격이 상승했던 그 가격선 있죠? 예. 가격이 상승했던 그 범위보다 지금 분당은 그 정도 범위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그 내려오는 수요층하고 이제 밑에서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그 물량,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밑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 봤을 때는 예. 그래도 밑에서 내려오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수요층이 그 조금 더 가격적인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시청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앞에 다른 시청자분께서 같은 아파트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래요?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다른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받아볼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전화 연결은 예.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고요. 우리 네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어딜 볼까요? 고려대 앞쪽에 예. 동생이 고려대 다니는데, 고려대학교 앞. 네. 예. 네, 같이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투룸으로 해서 빌라를 하나 사서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그쪽에 좀 사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서요. 고려대 앞쪽에 투룸으로 된 빌라를 한번 고민하고 계시다. 네네. 좋습니다. 한번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안암동이 되겠네요. 본부장님 받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생분이 좋은 대학교 다니시네요. 예. 네. 근데 뭐 지금 그 동생분이 거주하시는 게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원룸이세요? 아니면 투룸이세요? 동생은 원룸에 있고요. 저는 네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방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모여서 투룸 빌라를 사서 있으면 더 전략이 되고 같이 있으면 낫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학교도 가깝고 하니까 그 일대로 해서 좀 보면 어떻겠냐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신 거잖아요. 예. 제가 결론 드리고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안암동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시는 투룸이 색깔이 좀 안 맞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대안을 드리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네. 보세요. 네. 우선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안암동 일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고대 쪽이 쭉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뭐 병원들도 있고 바로 중간에 지금 이제 안암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자리들은 그 아무래도 이 대학가라든지 요런 그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라서요. 대부분 투룸보다는 원룸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익형보다는 이제 월세, 수익형으로 원래 접근해야 맞는 자리예요. 안암동 일대는.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 이 자리들은 만약에 이제 요 동생분하고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투룸으로 구입을 해서 뭐 향후에 어떤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색깔이 좀 맞지 않고요. 만약에 이 일대에서 구하신다면은 학교에 대한 그 뭐 통학 이런 거는 좋겠죠. 당연히 통학적인 부분들은 좋겠지만은 기왕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냥 거주 겸 투자로 해서 차익도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 고대 앞쪽에 있는 뭐 안암역 일대나 이런 종합역 일대 이런 자리보다는요, 조금 더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하나 던지면은요, 큰 연못에서 이제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파장이 셀까요? 돌멩이가 바로 떨어진 그 지점이겠죠. 네. 그러니까 요 지점부터 파장이 생기는데 점점 멀리 갈수록 파장이 커졌다가 나중에는 파장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호재가 있는 자리들로 그 호재가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만약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면 이 호재가 떨어지는 파장 인근에 있는 위치한 그런 자리들로 만약에 내가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흐름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에서도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만한 자리들이 약간 있어요. 근데 조금은 학교 통학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요 안압역 일대에서요. 약간 위쪽으로 좀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올라오시면 지금 이제 돌멩이가 떨어지는 자리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은 장인 뉴타운. 장인 뉴타운 쪽이 가장 이제 큰 그 파장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주 수요예요. 이주 수요.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요. 그렇게 되면 장이동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북측편에는 전무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시는 이주 수요가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은 월곡이나 뭐 돌고지나 상월곡이나 뭐 석계나 이런 6호선 라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주가 나오는 이주 수요층이 나오면서 어떤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 플러스요. 그리고 그 일대에서 지금 생활권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동덕여대부터 여기가 한국 그 예술종합대학교라고 해서 한예종이라고 하는데 요 자리들을 특화가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예종 옆쪽에 의릉이라고 있는데요. 의릉에 복합예술 문화타운이라고 또 조성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일대에 큰 돌멩이가 떨어지고 파장이 가까운 자리들로 가신다면 안압역 일대보다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뭐 상월곡역이라든지 돌고지역이라든지 이런 석계역 인근 일대로 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자리를 대신에 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신다면 좀 역세권으로 가까운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석계역은 지금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세요. 그래서 뭐 투자적인 측면으로 약간의 그 선점 투자로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상월곡역이나 돌고지역 일대로 해서 약간만 몇 정거장 올라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자리들로 좀 역세권에 위치한 좀 깨끗하고 괜찮은 그런 물건들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밖에 시청자님들 우리 무료 세미나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얼 PS의 박태성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